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신화가 역사가 된 이 시기. 그러니까 공식 역사서 안에 신화와 정사가 섞여 있다 보니까 어느 게 신화고 어느 게 정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거죠. 이때 권위가 있는 중앙 집권화가 슬슬 되면서 정권이 안정되면은 당연히 나라가 좀 편해지겠죠. 편하죠, 솔직히. 독재든 뭐든 일단 정치권이 안정되면은 나라는 평화스러워집니다. 평화스러워지면 뭐하냐? 아이를 많이 낳겠죠. 그 무슨 억측 같은 소리입니까? 저 몰라요, 그런 거. 나라가 편안해지면 인구가 폭발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인구 수가 증가하면은 뭐가 부족하다? 먹을 거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땅이 모자라잖아요. 살 집도 없고.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 정부가 뭘 고민을 하냐면은 일단 농사질 땅도 부족하고 집을 질 땅도 부족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농민들을 보고 그냥 허허벌판 불모지를 개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 보고 일본 정부가 야마모토 도쿄로 이마 까라, 안 깐다면 골라 까라, 가서 저 산 들어가 가지고 허허벌판 개간해서 논밭 만들어라.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나요? 안 하죠. 내가 그걸 왜 하는데? 미친나? 하겠죠. 그때 요걸 딱 던져요. 일본 정부에서. 개간하면은 그 땅은 네가 주인이다. 그럼 하죠. 내가 허허벌판 논밭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내 땅 주인은 내 거라고 하니까 막 만듭니다. 땅 파서 논 만들고 밭 만들고 건물 짓고 막 해요. 그런데 먼 미래까지 이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당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많은 불교 사찰들을 또 만들어요. 신도 사찰들도 만들고 종교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정권 안정에. 대규모 토목공사들이 일어나니까 국가 차원에서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돈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방법이지만 대부분 정권에서 쓰는 세금을 더 뜯어내는 거죠. 가장 만만한 게 누구냐? 농민들이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이구, 허허벌판을 논밭으로 잘 개간했네. 알아. 안 뺏어가. 땅 주인 너 해. 안 왔다가 해. 하지만 세금 내야지. 땅 세금 내세요. 국세청에. 안 그러면 뭐 힘들게 내질 필요 없고 홈택스 이용해. 그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써가지고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때려버려요. 그럼 당연히 세금을 낼 수 있나? 못 내죠. 그래서 땅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개간해놓은 땅을 놔두고 도주하는 농민들이 속출을 합니다. 속출을 해요. 여기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는 거야, 일본 정부가 당시에요. 사회가 다시 혼란스러워져요. 이 카오스 혼란 없앨 방법이 없을까? 하필이면 그때 서기 737년에 기록에 따르면 일본 전국에 갑자기 대규모로 천연두가 창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이 됩니다. 일본 이대로 무너지나 아니죠. 당시 정권은 이리 생각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교의 도움을 받자 결정을 내립니다. 신도 아마테라스 가지고는 부족하다. 불교의 도움을 받자 해서 엄청난 사찰 건설에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일단 위기일수록 더 투자하자 이 생각이었어.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동대사라는 사찰이에요. 일본말로는 도다이지.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규모의 석가모니 불상을 만듭니다. 대불, 큰대 부처님 불자. 일본말로는 다이부츠라고 하는데 나라시에 있어요, 지금요. 나라시에 가면 솔직히 부러워요. 볼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나라시에 있는 그 도다이지,
그 동대사.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물이었고 지금도 목조 건물입니다. 부처님 방금 말씀드렸던 대불 다이부츠 깜짝 놀랐어요 저요. 와 높이가 무려 16m예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다이부츠 대불이 16m예요. 얼굴 길이만 5m. 그리고 귀 크기만 3m예요. 밑에서 위로 올려보면 부처님이 다 안 보여요. 16m니까. 이게 또 나무가 아니에요. 청동주조물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그렇고 세계 최대의 청동주조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사 도다이지는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 이 안에 있는 대불 부처님은 세계 최대의 청동주조물. 부럽긴 부러워요. 당시 이 동대사 도다이지의 낙성식을 할 때 낙성식은 뭐냐면요. 보통 왕궁이나 사찰들 다 건설하고 난 다음에 기념식을 하거든요. 그 기념식을 낙성식이라고 해요. 이 동대사 낙성식에 서기 752년이었는데 신라 발해 당나라뿐만 아니라 저 밑에 신짜오 베트남에서도 사신이 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나사마 곤니치와. 오늘 이렇게 도다이지 동대사 낙성식에 오신 거를 이라사이마세 환영합니다. 일단 그러면 개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그때 동대사 그 낙성식을 했냐면 불상에 눈은 안 그렸어요. 눈을 그려 넣는 개안식, 눈을 열게 만드는 개안식을 하면서 자 테이프 커팅하시고 드디어 동대사가 오픈했습니다를 했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대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대불은 여러 번 화재로 녹고 다시 만들고 녹고 다시 만들어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는 1691년에 만든 거예요. 그래도 오래된 거죠. 기록에 따르면 지금 그 다이부츠 그 대불 손바닥 위에요. 성인 남자 16명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한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 필요 없고 의미가 없고 일본은 이제 요즘 가기 편하니까 나라시에 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나중에 뭐 일본 가시면요. 동대사 본당 그 대웅전이죠. 대웅전 앞에 보면은 그냥 청동으로 된 등 하나 있어요. 그거 보통 대부분 무시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이제 무시하시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지금 동대사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있는 그 다이부츠 불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만들고 녹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 불상은 1691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동대사가 처음 만들어졌던 752년에 만들어졌던 오리지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대웅전 바로 앞에 있는 청동등 아주 어떻게 쓰레기통이야? 라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752년 동대사가 문 열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그 유물입니다. 지금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시면은 거기서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고. 그리고 제발 여러분 이거 좀 하지 마십시오. 2017년도에 이 동대사 도다이지 본당 건물에 한글 낙서가 발견됐거든요. 물론 그때 뭐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 아니면 일본인이 썼다 얘기도 있지만 뭐 동대사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든 어디 가서든 그 역사 유적에는 낙서 안 하시면 안 될까요? 혹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방송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주변에 혹시 그런 지인이 있다고 하면은 좀 말리십시오. 네. 자, 이 동대사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각 지역의 대규모 불교 사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동대사가 만들어진 이때부터 일본은 전국이 본격적으로 불교 국가가 돼요. 불교 국가. 그러면서 일본은 그때부터 사람 죽으면은 매장 안 하고 화장하는 화장 문화가 정착을 합니다. 일본 공동묘지 가보셨죠? 일본은 그 공동묘지를 혐오 시설로 안 봐요. 왜냐하면 신도 자체가 조상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자기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 조상신이 당연히 우리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마을 안에 근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같은 거 가시면 깜짝 놀라시는 게, 마을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네,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뭐 봉분이 있고, 뭐 잔디 때로 덮고 하는 이런 매장이 아니라 거의 100% 일본은 화장입니다. 그래서 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돌로 된 탑. 화장시켜서 그 화장한 그 유골을 탑에 이제 모십니다. 그런 화장 문화가 그때 정착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일본 역사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육식 금지 문화가 요때 시작이 됩니다. 불교가 거의 나라의 국교가 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러면서 무려 1200년 동안 일본은 육식 금지 국가가 되죠. 이거는 뭐 제가 돈가스 편 뭐 등등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교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본의 뭐 국교 아닌 국교 같은 너가 되면서 이게 또 다시 또 문제가 돼요. 불교가 또 다른 권력이 돼버립니다. 그렇겠죠. 나라가 뭐 정책적으로 불교를 으쌰으쌰 해주니까 이제 불교 관계자들, 뭐 스님들, 뭐 주지 스님들 등등등이 약간 완장도 찾겠죠. 그러면서 약간 속세 타락이 되기 또 시작을 해요. 경락 가려면은 시주 많이 해야 돼.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좀 더 시주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과요불급이라고 해서 뭐든지 뭐가 많으면 안 돼. 적당히. 자, 이렇게 또 불교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시작하면서 또 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불교가 또 토지를 소유하고 이건 우리 땅, 이 사찰 땅이야. 너 농사 짓는 너 내놔. 그 땅 안 주면 너는 지옥 간다. 지옥불로. 이러다 보니까 또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해져요. 여러분들, 일본은요, 이때부터 사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뭘 한다? 뭘 할까요? 수도를 이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 터가 안 좋은가벼 해서 수도를 이사를 해버려요. 새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수도 이름을 정권 이름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이안 시대, 헤이안은 당시 수도였던, 새로 이사 갔던 수도였던 교토의 옛 이름. 에도 시대, 에도는 지금의 도쿄의 옛 이름. 일본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약간 디스하는 게 그거예요. 아나타와 너희는 말이야, 왕조가 막 바뀌어. 나라가 송나라 당나라 데스까, 청나라 명나라, 완전 다른 나라 데스. 너희 조선도 이전에 뭐 고려 데스까, 삼국시대 나라가 3개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 니폰와 일본은 만세 일계라고 해서 쭉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다. 단지 수도가 바뀌었을 때마다 시대 이름을 수도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뭐. 자,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요, 수많은 덴노, 일본 왕들 이름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덴노의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일본 왕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왕 이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서기 781년에 즉위를 한 간무 덴노라는 일본 왕이 있었어요. 나라 분위기가 새롭게 권력을 잡은 불교 사찰 뭐 스님들, 주지 스님들 때문에 어수선하니까, 야, 수도 이사하자 라고 진짜로 이사를 해버려요. 왜냐면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든, 개인적으로. 간무 덴노가 일본 왕이 되자마자 동생이 죽어요. 부인이 죽어. 그리고 또 자기 아들 왕자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다 땅이 안 좋아서 그래. 땅이 안 좋아서. 여기가 명당 자리가 아닌가벼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동생 죽고 부인 죽고 왕자가 병 걸리자 이게
터가 안 좋다 해서 바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바로 옆 동네로 가요. 멀리 간 것도 아니라 바로 옆 동네로 수도를 이전하는데 서기 794년에 바로 옆 동네로 그 수도를 옮긴 다음에 새 수도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평화할 때 평, 안정할 때 안, 평안이라고 새로운 수도 계획도시 이름을 짓습니다. 간무덴노가. 평안을 일본 말로 하면 바로 헤이안이 돼요. 나라가 개판이니까 스님들이 막 뭐 이렇게 부정부패 저지르고 수도 이전해가지고 여기선 정말 평화와 안정을 한번 취해보자 해서 평안, 헤이안이라고 새로운 계획도시를 만들어요. 이 도시가 평안이 지금의 교토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도 이전이었어요. 요때 서기 794년에 교토로 지금 수도를 옮긴 후에 나중에 1868년 메이지 유신 때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교토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토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1000년 고도 교토라고.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1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가 교토였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바로 옆 동네. 터가 안 좋았다는 그 동네. 거기 어디예요? 그 수도가. 수도 이름이 나라잖아. 딱 붙어 있어야 다. 그러니까 나라 시대는 겨우 70년밖에 안 돼요. 지속이 안 돼. 근데 요 간무덴노가 서기 794년도에 지금의 교토로 와서 무려 400년 동안 거기가 수도였어요. 요 400년을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뭔 소리입니까? 아니 1000년 동안 수도가 이어졌다면서요. 아유 복잡한 얘기인데 잠깐만 미리 프리뷰 말씀드리면은 교토란 수도는 1868년 메이지 유신 때까지 계속 수도였어요. 근데 요 헤이안 시대 400년이 지속된 다음부터는 군사정권이 들어와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막부 시대라고 해서 군사정권, 쇼군이 실권을 잡습니다. 쇼군이 실권을 잡은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교토의 일본 왕은 놔두고 자기네들 군사 정권에 일본말로 하면 나와바리 거점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 만들어버려요. 제2의 수도. 제2의 수도가 가마쿠라 막부 때는 가마쿠라란 동네, 무로마치 막부 때는 무로마치라는 자기네들 거점 도시.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막부 시대 때도 공식적으로는 일본 왕이 있던 교토가 공식적으로는 수도였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쭉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쇼군, 장군이 집권을 하는 군사정권 전까지 실제로 일본 왕이 통치를 했던 요 400년 동안은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헤이안 시대가 400년 동안은 이제 일본 왕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른바 덴노가 천왕이 갑자기 쇼군, 장군이란 사람이 갑자기 왜 갑툭튀 튀어나와가지고 이 군사정권을 만들었나?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군사정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어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이안 시대를 연 그 수도 옮기면서 간무덴노, 우리나라 역사와도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면 그 2001년도인가 아키히토 당시 일본 왕이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간무덴노의 엄마는 백제 무령왕의 후손 백제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일본 왕이었던 아키히토가 얘기를 했어요. 공식 발표합니다. 헤이안 시대를 연 간무덴노의 엄마가 백제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알고 가시면요, 교토에 정말 뿌듯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교토, 천년고도 교토에서 가장 존경받는 일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연히 간무덴노예요. 자, 여기서 퀴즈요. 신사는 일본 주로 조상신들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수많은 덴노들, 왕을 모시는 또 신사가 있어요. 있겠죠? 그 신사를 따로 뭐라고 부르죠? 내일 공개하겠습니다.